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전남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효정문화교류회 대표 가지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요즘 주스의 계절 바쁘신 가운데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효정문화교류회는 시골상 속에서 지친 일상생활에 마음 휴식을 갖고 재미있는 문화생활을 하고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갖고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늘 도움을 받는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저희 특기를 잘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내용은 프랑카드에 있지만 공예품 만들기로 플라워 아레인지멘트, 한지 공예, 그리고 스마트폰 강좌, 미술관 탐방 등이 있습니다. 모두 호평을 받아 만족하셔서 내년에도 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저희 효정문화교류회는 작년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우수 사례 단체로 발표를 하고 시장님께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저희와 지역 주민분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이 교류를 하면서 더욱 즐겁고 활기찬 시골 생활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특성을 살리고 발휘하기 위하여 저희는 내년은 무엇을 할까 많은 비전과 아이디어로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연 행사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물놀이 공연 아까 하셨지만 또 신통일 한근동, 일본 문화 소개, 문화 체험을 준비하여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평소에 바쁜도 잠깐 쉬고 넓은 시야를 갖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맺은 인연을 계기로 글로벌 시대에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며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신동일 한근동 남북동일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북동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그 남북동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강의를 해주신 적성유미자 간사님은 기화를 하셨고 한국에 오신 지 30년 주안면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해오셔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큰 박수로 용기와 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노 교육간사 아까마츠 유미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평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남북통일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투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선 화면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신통일 한국론의 신념을 담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참사랑의 빛으로 한반도의 휴전선이 사라지고 그곳을 향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온 인류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조국 신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통일 한국으로는 평화 통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평화에 관한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극적 평화입니다. 서극적 평화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적대 세력 간의 힘의 균형과 질서를 유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독재 정권과의 삶처럼 위장된 평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적극적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란 인간의 정연성을 존중된 평화를 말하며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염원에 부응하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보장된 환경에서는 모두가 공의를 실천하면 평화가 열매로 결실맺게 됩니다. 여기서 공의란 하나님의 신정을 중심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통일을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통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은 통일의 의미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일의 의미입니다. 통일은 지리적으로는 국토의 통일을, 정치적으로는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다양한 풍부한 사회문화적 공동체로 발전함을, 경제적으로는 두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통일의 필요성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한반도의 역사 문화의 복원과 미래 지향적 계승을 위해 필요하고, 지리적으로는 남과 북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국가 공동체 번영, 국제적 위상의 제거를 위해 필요하고, 인도적으로는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 문제를 푸는 것과 동시에 세계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남북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통일로 인하여 얻어질 경제적 효과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일 한국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 생산의 제조지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 성장 동력에 정체되어 있고 북한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한국과 8천조에 달하는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을 가진 북한이 함께 한다면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제철소와 북한의 철강석이 합치면 중국의 거대한 철강 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일 한국은 세계 물류의 중심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한에 막혀 섬나라와 다름이 없습니다. 통일은 대륙과 해양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한일 해저 터널이 건설이 되면 일본에서 통일 한국을 통해 러시아, 중국, 유럽까지 연결됩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베링 해협 터널이 건설된다면 북미, 중미, 남미까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천재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장해오신 세계평화 프로젝트인 국제하이웨이입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세계의 모든 물자유통과 교토라인이 한반도를 경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통일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미래이자 희망인 것입니다.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접근 방법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정치적인 것이 아닌 비정치적으로 이념 아닌 실용적이고 생활에 밀착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방법으로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받는 것보다 먼저 주는 일에 역점을 두고 통일운동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탐욕의 정글과 같은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남북 지역 분열을 경계해야 하며 중국에 전속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사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의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랜드 코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일 해저 터널과 베링 해저 터널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통일에 대한 우리의 준비 자세입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단순하게 무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70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 분단되어 있던 남과 북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생겼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통일부터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한국에 살고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자를 도와주면서 남북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는 빨리빨리보다 미리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의 한 지역을 나의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한 참사랑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위하여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의 힘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자연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참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사랑 통일운동만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 앞장서서 간절한 참사랑으로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남북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2015년 11월 17일 평화통일 실천 국민대회에서 주신 한학자 총재님의 특별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분단선은 단순한 지리적 혈연적 분단선이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의 분단선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진 남북 간의 분단은 잘못된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기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차원 높은 통일 사상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경쟁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할 수 없고 북한 동포를 품는 참사랑의 전신이 필요합니다. 참사랑의 전신은 하나님의 주인이 남북 평화 통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통일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통일 한국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종교가 하나 되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통일을 외친다면 반드시 신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이신 한학자 천재님과 하나 되어 여러분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조국 평화의 나라 신통일 한국을 반드시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를 감사드립니다. 많이 긴장하셨었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개인적으로는 강원도 고성군에 3, 4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나 다문화 가정들의 시부모님이 북한 지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진심으로 느낀 귀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기스는 일본 문화 소개 강연이 이어서 문화 제목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를 해주신福永 기사의 강사님은 1996년 순천시 외소면으로 시집 와서 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설사나 통역도 하시며 가족센터, 다문화센터 일본 대표를 하면서 일본 문화 소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96년에 순천시 외소면에 왔거든요. 그 전에는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외소에 왔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눈 안 뜯어 먼저 경기 소리 딱딱딱딱딱 뭐 그렇게 소리잖아요. 뭐죠? 처음 일어나자마자 그런 소리도 있고요. 하는 것이 몇 달 지난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도 다음에 외서 그리고 7, 8년 살다가 해령 지금 산사 다 시골에 저걸 제가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아파트 짓다고 하셔서요. 그러니까 그냥 시골에만 살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도쿄에 가본 적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다 일본 분이시니까 가본 적이 있으세요는 필리핀 한 분 계시고 좀 이상한 질문인데요. 그래도 잘 오셔서 감사해요. 혹시 안 하시면 일본 문화 소개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제일 긴장하는 그림이었어요. 네. 일단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한자로 쓰면 네 글자. 이거는 어떻게 읽으냐면 후쿠나가 히사에라고 읽은데요. 여기 왔을 때 여기 한자는 한국에서 어떻게 읽은지 알고 계시죠? 복용구강. 그렇게 나왔거든요. 복용구강은 누구냐고. 그런데 저는 이름이 후쿠나가 히사입니다. 그러면 성이 후쿠나가이고요. 뒤쪽에 이름이 히사에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그 선생님은 성함이 쓰시마 나의 거. 쓰시마 그리고 이름이 다에코. 그렇게 길어요. 일본 사람들은. 저요 다 그러는데. 그런데 일본은 성이 많거든요. 애 들으면 지금 천리 이름이 뭐죠? 일본 천리가 이름이 기시다상 있고요. 그리고 타나카상 있고요. 아베상, 야베상, 그렇게 사는 사람 있죠. 성이 얼마 정도 있을까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그러면 일본 성이 30만 개 있어요. 30만 개 있으니까 그냥 타나카상이라고 불러도 여기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2, 3 부르면 저저저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성이 많아서 일본 사람이 부를 때는 히사에시 아니고요. 후쿠나가시 그러니까 후쿠나가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김산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불네임으로 일본은 성이만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 분이시니까 한국 성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이씨, 박씨, 김씨, 최씨, 조씨, 선씨, 서씨, 이씨 많이 있죠? 얼마나 있을까요? 선물 드릴게요. 네. 아,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나는 208씨. 맞죠? 생각보다. 네,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가요. 한국인은 좋은 거는 이름이 모르면 어떻게 불러요? 언니라고 부르잖아요. 동생. 일본은 그런 말 없어요. 그렇죠? 일본은 또 이름이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야 되니까. 여기는 좋아요. 사장님, 이장님 하면 누가 다 부르. 식당 가면 어떻게 불러요? 이모. 이모가 누구인지 누구 이모인지 모르는데 다 이모로 되잖아요. 여기는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네. 그러면 일본 사람의 어려운 발음이 있어요. 아까 너무 한국말 잘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니까 제가 좀 긴장했거든요. 잘 못하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려운 발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야 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리고 그런 소리 없거든요. 네네. 생각도 안 하시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죠? 요즘 조금 나쁘고 했어요. 유아인 씨죠? 그 밑에 쓰고 있잖아요. 뭐가? 어이가 없네. 그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거 어이가 없네는 일본 사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가 없고. 맞아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다고 해요. 완전 다른데 일본 사람은 어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은 좀 그렇죠? 또 하나. 이거는 유명한 맥도날드죠. 근데 한국분 말을 하면 맥도날드죠. 아마 필리핀 분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크도나ル. 맞아요. 일본 사람이니까 마크도나르드예요. 근데 한국 분이 일본 사람이 마크도나르드 하면 못 알아들은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마크도나르드도 괜찮고 맥도날드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렇게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거는 여기 안에 석탄 하나 숨어 있는데 무슨 석탄이죠? 힌트 아시죠? 그런 석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오래 샀지만 어렸을 때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발음이 바꾼 것이. 그거는 좀 노력하는 언니 들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식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좀 도자기 준비하는데요. 일본은 도자기가 유명한 지역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중에 3대 도자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일본 언니들은 초등학교 때 배워요. 4배 시간에 3대 도자기. 그렇죠? 모르시나 봐요. 도자기였어요. 일단 이렇게 유명한데 있거든요. 그거는 이런 도자기가 3개 나와요. 이것이 일본에 있는 3대 도자기거든요. 이름은 미노야키. 이거는 미노시에 있는 도자기니까 미노야키. 다음에는 세토시에 있으니까 세토야키. 이거는 아리타시에 있으니까 아리타야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순주에 유명한 도자기가 있으면 그렇죠. 순정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유명한 도자기 중에 아리타야키 도자기 준비했거든요. 좀 비싸지만 이거 일본 거예요.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로 이따가 일본 녹차는 드릴 거예요. 또 하나 제가 3대 도자기 아니지만 5대 도자기에 들어가는 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거네. 하기시라고 거기에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 이름이 역시 하기야키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네네.
아까 차이는 여기 밑에 받침대 있죠. 코다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 컷 뭐 하고 있는 이거 보면 이거는 누가 만들고 있구나 차이 이름까지 알고 있는 유명한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두 아리따 이야기하고요. 하기 이야기는 도자기 가지고 왔으니까 이따 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일본 전통복 이건 뭐죠? 그렇죠. 키모노입니다. 근데 키모노가 좀 비싸거든요. 가격이 얼마 정도가 물어볼까요? 언니 얼마 정도죠? 키모노 세트로. 야요요한. 네네네. 1,000만 원도 넘고 1,000만 원은 그렇죠. 더 많죠. 네. 그러니까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네. 가지고 올 수 없었어.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거는 숙소에 호텔에 가시면 이걸 보셨죠? 이거 보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괜찮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한번 앞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요? 네네. 지금 이거 네, 그대로. 손이 안 나오네요. 손이 안 나와요. 도와주십시오. 안 되고요. 네. 어떻게 입을까 한번 볼까요? 혹시 어떻게 할게요? 이거 너무 큰데. 커요. 네. 제가 키가 작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셔요? 노래처럼 입으신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 어떻게 입냐고. 네. 그렇게 입으시죠. 그렇게 입으십니다. 야, 거기서 질문. 이거 일단 유카타는 한자 보시면 목욕을 한 후 입은 옷이는데요. 자, 입은 방법. 자, 보세요. 양쪽을 다르죠? 근데 사모님은 저쪽이에요. 왼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입으셨어요. 어떻게 입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입을까요? 네.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아까 반대였는데? 이거요? 저는 말 안 해요. 이렇게 할까요? 답은? 목욕하고 이거.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답은 가르쳐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본에 가서도 이렇게 입을까? 저렇게 입을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알아야 되죠? 자, 여기. 그렇죠. 그 기본어는 돌아가신 분한테 입혔을 때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자분은 꼭 이렇게 입으셔요. 옷이 그렇게 생기니까 또 타르츠가 다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꼭 이렇게 위로 오셔. 보시면 남편 보시고 아저씨 보시고 입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좀 그래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일본 분은 그렇게 봐도 반대예요 말 안 해요. 그런 거 말 안 하니까 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안 된대. 그러면 오늘은 일본 유카타는 몇 벌이나 준비하고 왔거든요. 이따가 입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안 와요. 카이 쿤나금 한번 입어보시고 사진 찍고 가세요. 자, 여기서 퀴즈 있어요. 아직 안 나오는데 지금 그림이 나와요. 위에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차이가 세 가지 있거든요. 위에 밑에 그림. 손 들으시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잘 보시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뭐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두부죠. 두부 끝났어요. 하나. 토마토. 여기 두부. 토마토? 제일 어려운데 이거 막 빨리빨리 하면 안 되는데. 노른자가 작아 보여요. 방향이 달라요. 노른자가 작아 보여요. 누구죠? 다 가져가면 안 되는데. 다른 그림 안 갖고 왔는데 오늘은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부끄러움이 하얀 거 이쪽에 하나고 동그란 두 개. 끝났어요.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답은 이거예요. 두부 두 개, 두부 하나. 그리고 노란색 사이즈가 다르죠? 그리고 우리 또 봐도 방향이 달라요. 이거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눈이 많이 좋아하시나 봐. 네. 오늘은 퀴즈를 많이 안 가져왔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본다면 세 개, 네 개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식탁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 식탁일까요? 한국 식탁일까요? 일본이요. 일본. 왜요? 이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다. 이유가 필요해요. 이유가 예, 그렇죠. 왜 이거 일본 식탁이에요? 아니 그 한국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은 아닌데요, 이거. 네, 그 차도 있고 역대는 뭐가 달까요? 차도 있고. 녹차, 한국도 녹차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숟가락은 조금 적잖아요. 고자기가 도자기야. 도자기가 아니고. 저 필리핀 언니한테 물어봐도 뭐가 달라요? 숟가락은 그 접시 조금 이내 넣었는데. 아, 젓가락가 있다. 네, 저기 수저가 없고 젓가락만 있고. 그렇죠. 그게 하면 그래요. 수저가 숟가락 없어. 그래, 맞아요. 네. 네. 여기는 숟가락 없어요. 한국인은 숟가락 없죠. 일본은 젓가락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젓가락 위치가 이렇게 있죠. 근데 한국인은 이렇게 있죠. 예, 서로 있죠. 제가 시집 와서 식탁 준비하는데 딱 젓가락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그 뒤에가 고마워지고 다 이렇게 바꾸셨어요. 저 몰랐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도.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왜냐면 이렇게 일본에서 식탁에 젓가락 이렇게 넣어요. 그렇다면 앞에 사람한테 공격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젓가락에서 이쪽에는 사람이 세상, 우리가 먹으니까 사람이 세상, 그리고 젓가락 저쪽에는 하늘 세상, 만물 세상, 자연 세상.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을 넣는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일본 사람들은 먹기 전에 인사해요. 이렇게.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죠. 네. 네, 그렇게 먹었는데 간식 먹을 때는 말해요. 오늘은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엄마가 피자 준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얘들아 피자 먹어 하면 네 그냥 안 먹어요. 이따다키마스 하고 뭐 먹을 때도 그렇죠. 케이크 먹을 때도 이따다키마스 하고 먹어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 좋은 젓가락이 그렇게 그거는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면 아빠들은 이렇게 해요. 밥 먹을 때 너 왜 집에 안 갔냐? 왜 집에서 놀고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일본도 안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젓가락이 있어요. 여기 일본에 가시면 꼭 하시면 안 돼요. 네. 혹시 맛있는 반찬 있어요? 매장님 도와주세요. 앉아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맛있는 오늘 돈까스 먹으러 갔어요. 아 이거 돈까스 맛있대. 앞에 딸이 앉아 있는데 야 딸아 이거 돈까스 맛있다? 먹어봐. 네. 딸이 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 하지 말고 젓가락 잡아. 그거는 안 되고요.
이유가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머리를 하시니까 다 이유는 설명하겠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죽으면 화장합니다. 화장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화장하면 다 가루가 나온 건가요? 저는 그래요? 가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일본은 가루도 있는 건가? 있지만 뼈가 나와요. 유골. 근데 유골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유골을 하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골을 하면 넣을 때 또 도와주세요. 유골을 하면 넣을 때 먼저 이 사람 뼈를 잡아요. 이거 진짜인가? 잡으면 앞에 사람한테 옮겨요. 그러면 앞에 사람 잡고 유골을 하면 넣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정은 젓가락질 이거 하나 있거든요. 혹시 일본에 가시면 이것만 하지 마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문제 없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한 거. 네, 일본 문화를 가르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육아 주시고 녹자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강의 들으셨어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자유롭게 또 좀 선생님도 좀 도와주시면서 일가타도 좀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또 노자, 또 일본 노자를 좀 가져오셨으니까요. 또 좀 간단한 호두과자를 준비했으니까 노자도 드시고 또 호두과자도 또 노자는 일본 노자 너무 써요. 그러니까 조금 단맛도 입에 넣으면서 여유로운 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금 여기서 좀 놀고 계세요.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